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이죠? 제가 항상 유튜브 올릴 때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늘 민망하게 시작을 하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한 1년, 2년은 또 된 것 같은데요.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 반갑고요. 또 야속하셨던 분들 이번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마음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과 미술치료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초대 손님도 모시고 얘기를 시작할 텐데, 혹시 이 일을 시작하겠다, 이 일이 도대체 뭘까? 김윤현 선생님은 이 일을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주시나, 뭐 이런 질문들을 안고 계셨다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씩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치료사들 모셔서 어떻게 미술치료를 만나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이 공감해 주시고 허심탄회한 얘기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기꺼이 제가 초대를 했는데 기꺼이 응해 주셔서 저도 좀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김윤진 미술치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정현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기 모신 이유는 미술치료사가 어떻게 되셨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미술치료를 처음 만나게 된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이제 미술이 베이스인데,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유학을 가야 된다,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길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미술을 사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와서 뭐 그림은 그리는데 크레파스를 다 부러뜨려 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진짜 조그맣게 사인펜으로 사람만 한 명 그린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뭔가 학업, 그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술치료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들었다는 거죠. 연식이 나오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라면 혹시 몇 년도 근처로 이렇게? 2000년대 초반 정도? 2000년대 초반 때 벌써 미술치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 2000년대 초반 때라면 제가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들었다고 하니까 또 신기하네요. 제가 시작할 때는 일이 현장에 가서 제가 제대로 된 미술치료사 대접을 받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또 우리 김윤희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미술치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니까 저도 좀 신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려면 유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유학을 가야 된다는 말이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따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이런 거랑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별나라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그렇게 좌절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내가 뭐 이게 외국 유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들어가거나 전공을 살리려고 어디에 입문할 때 좌절되는 어떤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미술 전공을 하셔서
미술 교육기관에서 지금 일하게 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육기관에서 미술로 아이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그림에서 뭔가 꼬물꼬물 보이게 됐고 그것을 이제 목격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미술 치료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미술 치료 배우면 미술 치료사가 된 선구자들이 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다가 아동의 그림을 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출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김윤지 선생님도 아이들을 만나면서 미술 표현에서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뭘까, 상징과 의미들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미술 치료로 입문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문하셨다면 우리 박정현 선생님은 어떻게 미술 치료를 접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뭔가 되게 치유된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뭔가 미술에 이런 치유적인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길이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통할까? 나한테도 통했듯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미술 치료라는 이제 길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길을 가야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대학을 미대로, 전 그 전에는 사실 미술을 전공한 적도 없었어요. 배운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미술로 가자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가게 되었고, 또 들어간 대학교에서 미술 치료라는 전공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미술 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미술 작업을 하거나 미술 치료 받다가 미술 치료사가 된 분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출발은 미술이 주는 어떤 치유적인 어떤 시간들을 박정현 선생님은 일찍 그렇게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 계셨으니까 미국에서 미술 치료가 있다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아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알고 있다고 하는데 미술 치료 전공으로 바로 가지 않고 미대를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그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그 이제 학교에 계셨던 미술 선생님인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 이거를 해볼래? 저거를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 미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미술을 좀 배워야지 내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미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미술치료사 교육 받으시거나 미술치료 접하시는 분들 미술에 대한 딜레마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정현 선생님 지금 실제 예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술 전공을 안 했고 미술 접하지 않았는데 미술의 치유성을 일찍부터 경험을 해서 미술이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게 전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술의 경험이 개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선생님들이 좀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본인이 미술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서 미대를 들어가시게 된 거죠. 미대를 들어가서 미술치료를 좀 접하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장 아는 게 중요하니까 뭐 저널 형식의 어떤 미술치료 수업도 받았고, 또 실제로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니까 뭐 그 제가 있던 도시에 되게 노숙자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홈리스 보호소, 쉘터 같은 데 가서 먼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보호소에 가서 그 한 분과 뭔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미술 작업을 한다든지, 이제 거기서 저는 더 이런 미술 치료의 힘을 좀 알 수 있었던 게, 뭐 언어나 뭐 문화나 뭐 이런 인종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이 미술 작업을 함으로써 관계가 생기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거는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 네. 자, 우리가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된다라는 거를 전공을 하시면서 미술치료사는 아니지만 그 미술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미술치료사가 되면 기관 안에서, 공간 안에서 내담자를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아직은 어렸지만 그 당시에 미술을 가지고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난 경험이 일찍 있으셨네요. 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이 가지는 본질적인 소통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이런 관문을 만약에 뛰어넘는다면 여러분들이 미술치료사가 되는데 미술을 해야 되나? 미술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미술을 기술을 익혀서 전달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질문들을 건너뛰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통의 도구이고 내가 나가서 누구나 만날 수 있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면 여러분들 지금 질문하는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질문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입문하셔서 바로 미술치료사가 되셨나요? 또 아주 먼 길을 돌아 네, 어떻게 돌아오셨을까요? 저는 그 학부를 하다가 어떤 학교에서 주는 배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 당시에 느껴서 사실 학교를 중간에 때려치고 저는 해외로 이제 미술치료 봉사활동을 한 1년 정도 갔다 왔어요. 이제 굉장히 척박한 중동의 이제 한 나라였는데 거기서 뭔가 그 더 실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문화와 인종과 뭐 언어 속에서 미술이 얼마 정도 통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문적인 좀 가정을 밟기 위해서 이제 다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한국에서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더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지금 삶의 이야기를 오픈해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나? 과연 내가 이 커리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코스를 거쳐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해서 미술치료사가 될 것인가?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박정현 선생님은 그 미술 전공하는 대학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별로 얻지 못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한테 좀 미안하기는 하지. 아니 학생들은 학교한테 다 그 힘듦이 있어요. 그 학교 관계자분들 잘 들으세요. 네, 학생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주세요. 네.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고 제가 볼 때는 용기입니다. 뭔가 그만두고 새로운 세계로 내가 개척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 좀 느끼셨어요? 미술치료사들이 약간 깡이 있어야 되는데 박정현 선생님은 지금 깡을 좀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넓은 세계로 가서 1년 동안 외지에 가신 거죠, 그렇죠? 외지에 가서 미술로 봉사를 해왔다. 그러면 어디 떠나도 살아남을 사람이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네, 이 척박한 미술 치료의 어떤 세계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도 아마 이런 그 장점이 관여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술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지금 석사까지 와서 현장에 지금 왔다 됐는데 윤진 쌤한테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미술 표현을 보고 미술 치료를 배워야겠다 생각하셔서 다시 이제 전공하고 본인이 교육기관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다가 미술치료 필요성을 느껴서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요거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외국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김민지 선생님이 한국에서 미술치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래서 일단 교육기관을 제일 먼저 찾았죠. 제일 먼저 찾았는데 이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하는 동시에 저는 이제 학원을 오픈하겠다며 사업도 동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교육보다는 치료가 저한테 더 뭐랄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한다는 게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었어요. 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해야 할 일도 다르고 그래서 결정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어서 그러면 느지막이 이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결심을 하고
임상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치료 과정을 밟으면서 동시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한계가 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짬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죄책감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얕은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길로 당장의 대학원 진학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 갔고 그래서 석사과정을 밟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보인다. 내가 이제 초심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는 조금 된 것 같아요. 듣다 보니 꺼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이제 시작이야? 지금 두 분이 미술치료 입문 얘기를 쭉 하셨는데 미술치료를 듣다 보니 다시 초심자래요. 네, 뭐 쉽지 않습니다. 자, 요약하면 미술치료를 배우겠다고 해서 그 대학부설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미술치료를 배우고 미술치료 현장에서 박정현 선생님하고 약간 공통분모가 현장으로 먼저 뛰어들어가서 봉사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이제 표현으로 얕은 지식으로 그 봉사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안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미술치료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를 먼저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적 요구가 올라온 거죠. 그 안에 뭐라 그럴까 죄책감도 있었다고 하네요. 내가 정확하게 미술치료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뭐 그런 질문들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런데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다시 졸업하면 또 처음 시작하는 또 초심자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 단계를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 걸까? 귀 기울여서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